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2월 요건심사 현황이 나왔습니다. 자, 이 요건심사 현황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가야 되는 1차 관문이라고 제가 이 보훈요건 심사 현황을 발표할 때마다 얘기를 드립니다. 그만큼 이 요건 심사가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고엽제와 관련되신 분들께서는 월남 참전한 기록만 있으면 고엽제 후유증이냐 고엽제 후유의증이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과연 이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인지 검사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요건 심사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군대나 경찰, 소방관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말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요건 심사에서 유공자에 해당, 보상자에 해당 딱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해당을 받습니다. 비해당을 받게 되면 다시 또 2년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유공자나 보상자에 해당되는데 비해당을 맞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죠. 억울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와 관련된 소송 판례 나온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왜 제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 또한 몇 년 전에 추가로 상위처를 인정해달라고 추가 상위 인정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비해당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또 준비를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거기서 또 패소해서 국민신문고인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제가 서류를 다 접수를 시켜서 공정하게 판정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해당 사항 없다는 식으로 제가 판결을 받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이런 모든 재판 과정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AI라 그러죠. 요즘 나오는 AI가 판정을 하게 되면 정말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요건 심사가 됐든 신체 검사가 됐든 어떤 검사가 되었든 간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아주 지능이 높은 컴퓨터가 판정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올 하반기에 또 한 번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할 것이고 추가 상위 신청은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내년쯤에나 다시 또 추가 상위 인정 신청서를 접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요건 확인에서부터 억울했으면 이렇게 행정심판을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정소송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심판도 그러고 행정소송도 그러고 그냥 다 완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확인 같은 경우 1.2% 이겼고 나머지 98.8%가 국가보훈처가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예를 하나만 들어봐도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이기지만 이거 4.4% 패소율이라는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4.4% 패소했는데 그러면 국가보훈처가
95.6%를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100건 신청을 해서 96건은 국가보훈처가 이기고 4건은 일반 유공자나 보상자가 이겼다는 소리인데, 이거 고작 4건을 이기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뭐 1, 20만 원, 1, 2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말도 않죠. 1000만 원 단위가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거 한번 이기려고 그러면 지면 상대방 변호비 비용까지 다 물어야 되고. 그렇지만 저는 알죠. 이런 내용들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겠습니까? 돈이 썩어 나자빠져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는 게 아니란 거죠. 저는 알죠.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는지. 저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렇게 한번 끝나고 나면 정말 맥도 빠지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하죠. 그러면서 나라가 썩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분명히 모든 자료나 서류상에서는 그런 근거와 증거가 정확하게 있는데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무조건 패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당해본 사람은 알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기계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런 모든 거를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월 요건심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억울하신 분들이 생길지 이 내용만 봐도 훤히 다 나옵니다. 자,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고, 요건심사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다시 보상심사로 또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대상 중에서 먼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관련된 요건심사 현황입니다. 누계나 기간 이런 거는 상관없이, 자, 2월 달에 심사가 완료된 건이, 유공자에 해당하는 건이 2건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5건은 다음 달로 계류가 되었습니다. 전몰 군경은 16건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유공자는 10건이 해당되었고 보상자는 4건, 비해당 2건. 자, 그러면 전몰 군경입니다. 전몰 군경이면 유교나 월남전에서 사망을 하셨다는 분들인데 16건 중에 자그마치 6건이 보상자에 해당되거나 비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시 요건 심사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상군경 같은 경우는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걸 갖다가 전상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25나 월남전, 거기서 고엽제와 연관돼서 질병을 앓은 것도 전상군경에 해당되는데, 물론 공상군경에도 해당되지만 대부분 다 전상으로 해서 처리가 되더라고요. 하는 걸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전상군경도 보게 되면 총 218건 중에서 유공자에 해당하는 건은 108건, 보상자 4건, 그리고 비해당이 106건입니다. 반이 비해당되었습니다. 전상군경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분명히 전투 중에 내가 부상을 입었는데 왜 내가 전상군경이 안 되는지,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간단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록이 없다든지 총상을 입어서 그런 흔적이 나도 그 흔적이 총상 흔적이 아니라고 그러고, 파편이 몸에 박혀갖고 있는데도 그게 파편이 아니라 그러고, 말도 못하는 어거지를 써가면서 해당 사항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요건심사에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까요? 억울하니까 그렇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할 일이 없어서 돈을 갖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억울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 순직군경, 재해 사망군경. 자, 이런 분들은 근무 중에 사망을 하신 분들이거나 재해로 사망을 하신 군경들입니다. 자, 그런데 81건 중에서 유공자에 해당하는 건은 고작 3건이고 보상자에 해당하는 건이 60건, 비해당 18건입니다. 군대에서 내 자식이 사망을 했는데 그게 유공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비해당이라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 사망을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순직 재해 사망 공경으로 신청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상자에 해당하고 비해당이고. 자, 공상공경 보십시오. 재해부상공경과 공상공경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는데 617건을 신청을 했는데 유공자에 해당하는 건은 고작 62건입니다. 234건은 보상자에 해당되고 그보다 더 많은 321건은 비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넘게 비해당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군대 가서 다쳤는데 그게 군대에서 다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유공자에 해당되지도 않고 보상자에 해당되지도 않고 비해당이라고 합니다. 비해당. 이런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해당 사항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뭐 더 안 보셔도 상관없고 이와 관련돼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분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겠습니까? 제가 매월 이와 관련돼서 요건심사 현황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도 속이 우라통이 터집니다. 저도 이와 똑같은 경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자, 다음은 순직 공무원입니다. 제4만 공무원. 2건이 처리되었는데 한 건은 보상자, 한 건은 비해당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공상공무원, 재부상공무원 3건이 처리되었는데 한 건은 보상자에 해당되고 2건은 비해당되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10건 중에서 2건은 유공자에 해당되는데 8건은 비해당이라고 합니다. 4.19 혁명 사상자 한 건 유공자에 해당된다고 나왔습니다. 5.18 상이자 한 건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나왔습니다. 무공 보국 수훈자 3건 심사 완료된 건 중에서 한 건은 유공자에 해당되고 2건은 비해당 처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상 심사 중에서 제가 상위 사망 유족, 제가 영상들마다 본인들이 사망을 하게 되게 되면 유족에게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신법과 구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신법에서는 7급은 무조건 해당 사항이 없고 6급은 6급에 맞는 보상금이 있고 1급부터 5급까지는 또 동일한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법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계속 구법과 신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얼마 전에도 신법과 구법의 차이점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영상을 제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을 만들어도 이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슬렁슬렁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앞에 한 1, 2분만 보다가 마시는 건지 그 모든 내용이 영상 안에 다 담아놨는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법에 적용되는 분들이 상위 사망으로 해가지고 요건 심사를 받게 되면 총 55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에 14건은 유공자에 해당되고 한 건은 보상자, 40건은 비해당 처리되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안에도 돈이 없는데 이런 소송까지 하면서 또 수천만 원이 또 없어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아, 이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해도 100% 진다. 그럴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는데 행정사나 변호사 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변호사 비용으로 주고 행정사 비용으로 주는데 결론은 90% 이상, 95% 이상이 다 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영상들 같은 걸 잘 보시면 내가 소송을 할 경우에 과연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런 거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게끔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 가면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된 영상들 정말 많습니다. 유가족과 관련된 영상들. 그런 걸 다 보고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돈 버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위 사망 유족으로 40건이 비해당 처리되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정말 억울하시면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것인데 정확하게 알고 소송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소송만 했다가는 또 패소할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달, 2월달 두 달간 총 심사 완료된 건이 국가유공자와 보상심사까지 다 합해서 전체 1132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에서 294건은 유공자에 해당되고 305건은 보상자에 해당되고 555건이 비해당 처리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얼마나 많은 비해당 처리가 되었는지. 그러니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보훈요건 심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요건 심사에서 통과한 분들, 그러니까 보상자에 해당하신 분들과 유공자에 해당하신 분들이 이제 신체 검사를 또 받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신체 검사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상위 등급 구분 판정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또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보훈 요건 심사 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